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바로 그 순간 모든 모욕과 시련, 실망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이 역사를 통해 속삭여온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진정한 감정적 분리, 즉 냉정함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 탐구조차 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인하거나 무정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정의 혼돈을 먹고 자라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본래 주권을 되찾으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부터 선불교의 승려들,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 묻힌 냉혹한 진실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을 얽매는 환상의 껍질을 벗겨내고 당신의 온기가 더 이상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닐 때 당신의 나약함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 채널에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평온과 통찰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삶의 진정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부드러움, 상냥함, 그리고 끊임없는 수용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더 많이 미소 짓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갈등을 억누르라고 말이죠. 특히 타인의 시선과 관계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거대한 위선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약자들이 강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묘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연민, 겸손, 복종에 기반한 도덕은 미덕이 아니라 강자의 힘을 억누르고 약자의 무력함을 정당화하는 영리한 조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월하는 데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무리 위로 솟아오르기 위해서는 종종 냉정해져야만 합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되고 내면적으로 주권을 확립하며 대중의 인정이나 죄책감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야 합니다. 니체의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완벽한 통제, 즉 자기 극복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위버맨시는 타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웃음 앞에서 위축되거나 비난 아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 속을 사회가 강요한 가치가 아닌 자신만의 가치에 따라 고요한 강렬함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환호에 면역되어 있으며 야유에 무관심합니다. 그의 명료함은 얼음처럼 차갑고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줄타기로 서로를 조종하는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수준의 감정적 분리는 그 자체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상은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자에게 결국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냉정함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냉정함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거나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냉정함이란 감정적 훈련의 기술입니다.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평정을 유지하고 다른 이들이 소리칠 때 침묵하며 다른 이들이 허둥댈 때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힘입니다. 당신은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존중을 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냉정함은 관심의 부재가 아니라 통제된 강렬함입니다. 그것은 온기로 위장된 나약함이 아닌 조용한 강인함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현대 심리학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고통이 외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 외부 사건에 대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에게 감정적 냉정함은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격정이나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의 평화는 외부의 고요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와 명료함 위에 세워진 내면의 요새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평온함은 불안정한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감정을 탈취하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려움을 이용하고 기업은 우리의 불안감을 파고들며 광고는 우리의 의심을 먹고 자랍니다. 소셜미디어는 분노와 질투에 불을 지핍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조차 죄책감, 수치심, 감정 조종이 무기처럼 사용되는 심리적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냉정해질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꼭두각시가 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묶고 있던 줄을 놓치게 되고 그 해방감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그 자체를 초월하게 됩니다. 동양의 지혜, 선불교는 진정한 깨달음이 비디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공, 즉 비어있음에 관한 것입니다. 집착의 비움, 자아의 비움, 환상의 비움입니다. 깨달은 자는 기쁨을 쫓지도 슬픔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고요히 앉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한낱 연극임을 꿰뚫어 보기 때문입니다. 선사의 마음은 칭찬에 매달리지도 모욕에 움츠러들지도 않습니다. 그는 삶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마치 맑고 흔들림 없으며 자유로운 거울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함의 본질입니다. 감정의 결여가 아니라 감정의 주권입니다. 당신은 깊이 느낄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감정의 인질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찰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전설적인 일본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홀로 살며 60명이 넘는 상대와 싸워 이겼고 초연함에 뿌리를 둔 철학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칼을 통달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달했습니다. 무사시는 욕망, 두려움 또는 감정적 얽힘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았고 그의 결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서적 유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깊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냉정한 마음가짐입니다. 자아는 겸손하게, 그러나 인식은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무패 신화는 분노나 허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착함, 집중력, 그리고 초연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공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공감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당신은 자신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게 되고 죄책감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게 되며 이는 당신의 핵심을 약화시킵니다. 냉정함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는 연민이며 얽매이지 않으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고도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냉정함은 다른 사람들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갈 때 당신의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딛고 서게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명료함을 보존합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끝없이 따뜻하고 언제나 곁을 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극도로 소모적인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위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려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반면에 냉정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합니다. 오직 필요할 때만 반응합니다. 충동이나 죄책감에 이끌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번아웃과 소진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통제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입니다. 에너지는 화폐와 같고 냉정한 사람들은 그 화폐의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에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효율적입니다. 인도의 경전 바가바드 기타는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행동하되 그 결과로부터는 분리되라고 가르칩니다. 크리슈나 신은 말합니다. 그대의 의무를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냉정함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감정적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에 깊이 신경 쓸 수 있으면서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보답에 당신의 정체성을 걸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봉사하지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와 집착을 구분짓는 경계입니다. 왜 사회는 감정적으로 초연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냉정한 사람은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리에 끼워달라고 애원하지도 않고 거절당했을 때 공황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압박 아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효율적이 됩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봅니다. 그는 장기적인 게임을 합니다. 그는 감정적인 미끼에 면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정부든 회사든 혹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든 감정적 의존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의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냉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봅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위험 신호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사과하고 과도하게 베풀고 과도하게 설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냉정함은 그 안개를 걷어냅니다. 그것은 정밀함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누가 당신의 친절을 조종하는지, 누가 당신의 반응을 즐기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정도의 명료함으로 세상을 볼 때
개인의 판도는 바뀝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기를 멈춥니다.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조용한 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중력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세상은 긴눈가가프라는 텅 빈 공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불과 얼음이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으로부터 최초의 존재인 이미르가 태어났습니다. 얼음은 정지, 구조, 그리고 형태를 상징합니다. 그 고대 신화에서 차가움은 생명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창조 그 자체가 차가운 명료함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불이 혼돈이라면 얼음은 질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명료함과 힘은 감정적인 소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은 고요함 속에서 솟아납니다. 당신을 위압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격성이 아니라 그 존재감만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말을 아끼고 자신을 거에 드러내지 않으며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들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냉정함은 중력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침묵은 호기심이 되고 평정심은 카리스마가 됩니다. 과도한 자기 노출과 과잉 반응에 중독된 세상에서 신비감은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당신이 더 냉정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알고 싶어 하지만 결코 당신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확히 똑같이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은 강함의 궁극적인 시험입니다. 냉정한 마음은 운명을 체념이 아닌 명료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땠을까 하며 울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현실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삶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바로 그 때문에 고통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없는 수용 속에서 그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너무 친절해서, 너무 쉽게 용서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무방비해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이용당했습니까? 열린 마음을 착취하는 세상에서 냉정함은 당신의 갑옷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영원히 닫으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포식자들에게 당신의 영혼이 잡아먹히는 것을 막으라는 의미입니다. 냉정함은 쓰라림이 아니라 전략적 방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인정을 갈망하지 않고 관심을 쫓지 않으며 모든 감정의 돌풍에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냉정함은 감정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사방으로 끌려다니는 상태에서 고요히 멈춰서서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게 만드는 전환점입니다. 목표는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함을 통해 온기를 통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종당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때 온기를 베푸십시오. 그것을 생존 전략이 아닌 귀한 선물로 만드십시오. 세상이 쉬워지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모든 폭풍에 감정적으로 얽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폭풍의 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히 이 냉정한 길을 걷는 자들은 희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표면적인 평온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고요함입니다.
차가운 심장이 죽은 심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혼돈에 지배당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에 의해 보호받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당신을 다스릴 때 삶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멈출 준비가 되셨습니까? 냉정한 마음이 가진 힘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세상은 당신을 통제하기를 멈추고